까지 이제 앞에 보시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신호 입력 채널이어서 이제 센서 연결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8번은 이제 신호를 출력해주는 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진기나 뭐 이런 거 연결하실 때 뭐 소스 같은 거 출력해서 가진기 구동하실 때는 이 채널에 이제 연결해서 가진기 신호 입력단에 이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포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는 이쪽은 이제 전원 연결부고요. 여기는 이제 접지인데 혹시 이제 외부에서 시험하실 때 뭐 전기 노이즈 같은 거 좀 타는 환경이라고 하시면 여기 접지 포트에 이제 접지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싱크 동기화 채널인데요. 이제 장비가 이제 얘는 스태킹을 해서 채널을 확장할 수가 있는데 채널을 막 이렇게 하드웨어로 두세 개 이제 연결했을 때 이제 장치가 이제 동기화, 신호 동기화 해줄 때 필요한 요 신호 동기화 포트입니다. 사실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쓰실 일이 없고, 여기서 이제 아마 쓰시게 될 거는 여기 전원 공급 포트랑 여기 이제 USB 포트인데 여기 이제 그 소프트웨어랑 통신하는 포트거든요. 이 두 개만 주로 쓰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도 지금 USB 포트랑 여기 파워 케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납품될 때 제공되는 USB가 있는데요.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B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이게 데벨 소프트라는 보시면 여기 데벨 소프트 인스톨레이션 패키지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게 버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요즘에 PC 다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버전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USB가 이게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 데벨소프트.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본사 홈페이지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가 여기 디바이스에 물려있기 때문에 네. 여러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고 네.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 실험해도 되고 저기서 실험해도 되고 그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는 다 넥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손댈 건 없고 그냥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 www.develsoft.co 이쪽으로 가셔도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서포트라는 탭에 가시면 데벨소프트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신 버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좀 뭐 매뉴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 교재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홈페이지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원은 전원 포트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포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두 개 쓸 때 전원 동기화 해주는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거 연결할 필요 없이 여기 전용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하드웨어로 연결되는 그 포트에 연결해 주시면 전원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몇 와트 정도 소모 전력이네요. 얘가 그냥 대기 상태일 때 한 25와트 정도 쓰고요. 이 채널은 이제 하나 쓸 때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한 2와트씩 ICP 전원 쓸 때마다.
통신 케이블은 이제 그 PC에 USB 포트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이 되면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를 인식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실행실 거라는 그 팝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런 데벨 소프트웨어를 누르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됩니다. 처음 실행할 때 조금 오래 걸려요. 이것저것 등록할 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것보다 지금보다 좀 빠르게 로딩이 끝날 겁니다. 이게 노트북 전원했어. 네. 주변에 캐드도 있고 구글어스도 있고 뭐 아, 네, PC 기능이 많군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에이다스 시험하는 툴도 있어서 한번 찾아주시고요. 자리가 있나요? 처음 이제 소프트웨어를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탭으로 나뉘는데요. 저희 왼쪽 상단에 보시면 측정이랑 분석 탭 이게 두 가지로 크게는 나뉩니다. 그래서 측정은 시험하시기 전에 셋업할 때 이제 이 탭에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분석은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재후 처리하거나 뭔가 다시 분석을 다시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다시 하고 싶을 때 분석 탭에서 이제 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측정해 보시면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셋업 파일을 이제 유저가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업 파일이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같은 실험을 할 때 또 셋업할 필요 없이 예전에 그 실험이다라고 하면은 그 셋업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예전 셋업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상단에 보시면 셋업 채널 셋업이라고 있는데 이 탭에서 대부분의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드웨어가 잘 연결이 돼 있으면 좀 이렇게 이제 연결된 하드웨어 그림이 이게 나타납니다. 통신이 안 되고 있으면 여기 이제 그림이 없고요. 밑에 채널 설정 그 라인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잘 연결이 돼서 다 보이는 거고요. 우선은 상단에 샘플링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 샘플링 레이트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00kHz까지 샘플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레이트로도 할 수 있고 FFT 대역폭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FFT 분석을 하실 때 뭐 5kHz까지만 보겠다라고 해서 하면 5kHz를 대역폭으로 입력하시면 우측에 샘플링 레이트는 자동으로 이제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대역폭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각 1번, 2번, 지금 7번까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 채널에 그 설정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여기 보시면 사용함으로 눌러주시면은 1번 채널은 측정이 종료가 되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채널을 저장을 하실 때는 이렇게 크게 드래그해서 누르시면 한 번에 변하기도 하고 사용 안 함으로 하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한글 버전인데 만약에 영문 버전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 랭귀지를 영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센서 하나랑 임팩트 해머 하나 이렇게 쓰실 예정이신 거죠? 네. 그럼 총 두 채널 지금 연결 예정이니까 두 채널만 사용함으로 두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그 센서의 설정은 그 연결되는 센서의 설정은 쭉 우측으로 보시면 셋업이라고 있는데요. 셋업을 누르면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반적인 셋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부터 보시면 뭐 채널 이름을 여기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채널 이제 1번에 임팩트 해머를 연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뒤에는 이제
그 그래프의 뭐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이제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주로 많이 이제 쓰시게 되는 게 샘플링 레이트인데 여기서 샘플링 레이트를 설정을 하면 전체 그 채널에 내가 설정한 샘플링 레이트가 저장이 되는데 나는 특정 채널은 내가 원하는 샘플링 레이트를 바꾸고 싶다 혹은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샘플링 레이트를 다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채널마다 샘플링 레이트를 다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서 수집은 지금 전압, 일반 전압 입력이랑 IP 모드 이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쓰시는 센서가 ICP라는 타입의 센서인데요. 이건 회사 그 PCB 센서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공용으로는 I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P 모드의 센서가 타입의 센서가 연결될 거기 때문에 수집에는 IP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레인지는 측정하는 이 채널의 그 Y축의 범위인데요. 지금 10V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낮추게 되는 의미는 되게 작은 그 노이즈까지, 그러니까 해상도를 되게 좋게 가져가서 되게 낮은 노이즈까지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저희는 이게 듀얼 코어 모드라고 지원을 해서 따로 이제 이거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게 낮은 신호가 들어올 때는 낮은 해상도로 자동으로 변경해주고 큰 신호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그 인풋 레인지를 크게 자동으로 늘려서 작은 신호, 큰 신호든지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로우 패스 필터 쓰실 수 있는데 FFT를 하시게 되면 안티엘리어싱 필터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커플링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하이패스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 필터 1에 0.113 10Hz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걸 설정을 하게 되면 1Hz 이하는 다 이제 감소시키고 1Hz 이상만 데이터를 좀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익사이테이션은 센서에 주는 전원입니다. 전원 전류량인데요. 또 4mA하면 충분하고요. 그 이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케이블 길이가 100m, 150m 이렇게 늘어날 때 4mAh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늘려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4mA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연결되는 센서에 물리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 단위는 힘, 이제 여기 임팩트 해머를 연결할 거니까 임팩트 해머는 이제 포스로 측정하는 센서에서요. 물리 단위는 힘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단위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원하시는 단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초기에는 파운드 포스라는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밑에 센서의 감도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감도 단위가 보통 뭐 미리볼트 퍼 파운드 포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입력하려면 요거를 우선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먹어야 또 저기 이거 프로그램이 윈도우만 있나요? 예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임팩트인데요. 케이블은 차트 쭉 온 거 그대로인데 차트가 있을 텐데. 케이블이 이건 것 같습니다. 없어요. 같은 거 없습니다. 성적
제발 좀 한 달이 지나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 값으로 우선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도는 이제 센서에 이제 감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시면 바이 펑션이라고 있는데 이 바이 펑션 탭에서 센시티비티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시면 아래 이제 센서의 감도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볼트 퍼 파운드 포스라는 단위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얘는 대표 감도가 50mV 퍼 파운드 포스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 이제 센서마다 성적서가 같이 제공이 돼요. 거기 보시면은 조금 다릅니다. 뭐 49점 몇 가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값을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번 딱 때려보면 왼쪽에 스코프에서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다고 확인이 되시면 이 셋업은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측 상단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채널 설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가속도 센서를 연결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3축 센서여서 XY 이름을 신 X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IP 센서이기 때문에 IP로 설정해 주시고, 폰레인지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듀얼 코어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로페스 필터는 안티엘리어싱, 커플링도 이제 1Hz, 익사이테이션도 4mA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물리 단위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로 이제 물리 단위로 바꿔주시고, 단위는 뭐 원하시는 걸 선택해 주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G를 많이 쓰기 때문에 G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도 감도는 얘는 케이스에 같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별로 여기 보시면 감도 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 값을 여기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축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X축이 9.82mV per G입니다. 9.82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축에 대한 가속도 센서의 그 설정도 이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제가 단축 센서인 줄 알고 2개만 해놨는데 3축이어서 3축은 채널이 좀 3개가 필요해서 2개를 더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어차피 같은 타입의 센서이기 때문에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도만 여기 기재되어 있는 감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축이 10.0 다음으로 넘어가서 Z축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센시티비티만 9.95. 단위를 G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센서의 셋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달 이거 테스트를 해보실 예정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 저희 일반적인 셋업은 다 끝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모달 플러그인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그 메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펑션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스트럭처럴 다이나믹스 탭에 보시면 모달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모달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제 플러그인이 활성화되고, 이쪽을 이제 그 테스트 컨디션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부터 보시면 테스트 메소드는 임팩트 해머로 테스트를 할 것인지 가진기로 이제 테스트를 할 것인지 ODS 분석을 할 것인지 좀 세 가지 그 테스트 메소드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임팩트 해머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임팩트 해머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아래 보시면은 그 로빙 해머 리스폰스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팩트 테스트를 지금 이제 나중에 모드 쉐입은 보실 건 아니시죠? 그냥 고유진 동수 정도 확인하시는. 네. 네. 그럼 이제 얘는 나중에 이제 그 모드 쉐입을이라는 그 분석을 할 때 이제 노드를 이제 유저가 이제 지오메트리 제가 지원하는 지오메트리 에디터에서 형상에 맞게 그 측정 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개수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센서를 붙여놓고 한 번 딱 때리고 시험을 끝내면 좋지만 센서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해머를 이동해서 하던가 센서를 이동해서 이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센서를 이동하거나 해머를 이동하면서 시험을 하는 모드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체크 안 한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아래 보시면 이제 그 FRF 이제 측정이 완료가 되면 FRF 데이터가 저장이 될 텐데 FRF 데이터 X축이 이제 주파수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X축 주파수를 어떻게 이제 해상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사실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X축 해상도를 결정할 거냐인데 제일 편한 방법은 프리퀀시 레졸루션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을 입력하면 X축의 이제 간격이 0, 1, 2, 3, 4 이렇게 1단위로 이제 설정이 되고요. 더 0.5로 하게 되면 뭐 0.5, 0, 0.5, 1, 1.5 이렇게 더 이제 조밀하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로 우선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타임은 리니어가 있고 피크 있고 엑스포넨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니어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리니어는 이제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5번 때리면 그냥 일반 이제 값들을 주파수별 값들을 이제 산술 평균하는 값으로 이제 나타내 주게 되는 거고요. 피크는 뭐 5번을 때리면 예를 들어서 5번의 값 중에 가장 큰 값들만 이게 나열하는 그런 평균 모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임팩트 해머 모드에서는 잘 쓰진 않고요. 그 가진기 시험할 때 그 랜덤 모드에서 사인 스위핑 모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측정 모드에 따라서 평균 타입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리니어로 리니어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리니어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트리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임팩트 해머를 탕 때리면 임팩트 신호가 이렇게 임펄스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제 유저가 트리거를 걸어서 오른쪽에 왼쪽에 이제 트리거를 걸어서 얼마만큼의 하중이 들어왔을 때 FRF를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올라가는 신호에 이제 레벨을 걸다 보니까 완벽한 임펄스 신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트리거 걸린 시점에 얼마만큼의 앞전의 데이터까지 계측을 해라 뭐 그런 의미로 있는 이제 트리거 기능입니다. 그래서 트리거 레벨은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요. 보통은 유저가 임팩트 해머로 내가 이제 시험하고자 하는 힘으로 뭐 탕탕탕 쳐본 다음에 그 신호의 값을 이제 값보다 한 70% 정도 측정되는 값에 한 70%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한번 그냥 트리거 레벨을 1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트리거는 1%로 우선 놓겠습니다. 이제 프리 트리거 1%라는 의미는 그 프리퀀시 레졸루션을 1Hz로 놓으면 FFT 블럭이 1초 동안의 데이터를 측정한 값에 쓸 FFT로 변환을 합니다. 근데 그 1초의 1% 값만큼 트리거가 걸린 시점에 앞에서 받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걸린 시점보다 좀 앞부터 데이터를 받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인 FRF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팩트 테스팅 할 때 한 번 탁 쳐야 되는데 이게 잘못 치면 탁 이렇게 두 번 더블 히트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임펄스 타닥 치면은 임펄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는데 두 번째 임펄스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더블 히트로 이제 볼 것이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단위가 안 나오는데 이 익사이테이션 채널에 단위를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1번이 이제 아까 임팩트 했으니까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위가 나타납니다. 1파운드 포스라고 되어 있으면 그 두 번째 임펄스가 이제 1파운드 포스가 되면 그거는 이제 더블 히트로 이제 인식을 해라 뭐 그런 의미여서 이렇게 이 두 번째 트리거의 값이 걸리면 화면에 더블 히트가 났다라고 이제 알림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언체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윈도우인데요. 포스 윈도우가 있고 포스 앤 익스포넨셜 윈도우가 있습니다. 보통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포스 윈도우는 그 익사이테이션 신호에 이제 적용되는 그 윈도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으로 놓게 되면 그 유니폼 윈도우처럼 그냥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막 50으로 해놓게 되면 아래 보시면 윈도우 트레이스가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총 시간에서 50%만큼만 받고 뒤에는 다 이제 감소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보통 어떨 때 이제 쓰냐면 임펄스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뒤에 이제 환경 때문에 이제 노이즈가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뒤쪽은 의미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럼 뒤쪽은 이제 다 날려버리겠다, 좀 깨끗한 신호로 좀 분석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런 윈도우를 사용해서 임펄스 신호만 좀 잘 받게 이제 그렇게 해주는 이제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포스 앤 익스포넨셜은 이제 익사이테이션이나 리스폰스 같이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윈도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시료에 설치돼 이 리스폰스 채널이 설치가 돼 있고 임팩템으로 딱 때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델타 F가 1인 경우에는 1초 동안의 데이터를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품에 이제 댐핑이 별로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1초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가 계속 여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FRF 데이터에서 약간 노이즈 같이 삐죽삐죽 이제 사실 없는 신호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 익스포넨셜 윈도우를 이용해서 리스폰스의 신호를 끝단을 강제로 이제 0으로 깎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체가 아니거나 뭔가 좀 낭창낭창한 제품이면 이 윈도우를 써주시면은 좀 깔끔하게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포스 익사이테이션 이제 임팩트 해머에 대한 채널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칸이 생깁니다. 지우는 건 마이너스로 지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행이 하나 생기고 노드 번호, 그리고 다이렉션, 그리고 방향, 설치 방향, 혹은 가진 방향, 그리고 어떤 채널을 익사이테이션을 할 건지 이렇게 쭉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폰스 탭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단에서 다 설정돼서 여기는 자동으로 다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폰스 탭에서는 내가 이제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는 이제 해당 채널에는 어떤 채널을 이제 놓을 건지 이렇게 각각의 채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드는 이제 한 포인트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다 같은 노드 번호로 이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사실 공진 테스트만 한다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고요. 디렉션도 각 채널에 맞고 XYZ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FRF가 이제 3개가 이제 생성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나중에 이제 모드 쉐입 분석 혹시 하실 때 그 형상을 좀 그리는 그 지오메트리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노드라는 탭에서 좌표를 입력을 해서 직접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저기 시료다라고 하면은 뭐 일자로 이렇게 쭉 그려서 뭐 5개 포인트를 나는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5개 노드를 그려서 이렇게 좌표 번호를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포인트에서 이제 각각의 FRF를 측정해서 그 측정된 FRF를 기반으로 각 고유지 운동수에서 얘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분석할 때 주로 이제 지오메트리 에디터를 좀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모달 테스트 세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측정 셋업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단에 측정이라는 또 탭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시면 데이터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디폴트 화면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MT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임팩트 해머라는 탭으로 가주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리거를 제가 임의로 걸었기 때문에 트리거가 이제 1번 채널 이거 제가 위젯을 이거 설명하기 전에 우선 여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그래프 이제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구성할 때 이제 그래프의 그 이름들을 위젯이라는 그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 위젯들의 종류가 쭉 나타납니다. 네, 뭐 여기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거는 레코더라는 위젯이랑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2D 그래프 혹은 3D 그래프 이걸 아마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레코더라는 위젯은 각각 위젯마다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함수들이 좀 다른데요. 레코더 위젯은 타임 데이터만 이제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플로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더 위젯을 띄우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래프에 이 창에 띄울 수 있는 채널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은 아까 임팩트고 3, 4번은 이제 가속도 채널인데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으면 지금 띄워져 있는 상태고요. 중복을 해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누르면 데이터가 그래프가 중복해서 이제 오버랩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추가하는 경우는 그냥 위젯을 레코더 위젯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하나 더 생성이 되는데요. 똑같은 크기를 좀 다시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V 하면 똑같은 창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임팩트를 보고 이쪽은 뭐 가속도 채널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D 그래프 같은 경우는 FFT 데이터나 FRF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워주신 다음에 생성해 주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에 이 창에서 띄울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이 채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FRF나 뭐 코이런스나 이렇게 이제 쭉 띄우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 채널을 누르면은 오버랩도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한 창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3D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XYZ 그
신호가 있을 때, XYZ는 3개의 신호를 한 장에서 보길 원할 때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마 모달 테스트도 주로 하시면 쓰실 일은 없을 텐데, 만약에 뭐 RPM이나 뭐 이런 신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런 컬럼앱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위젯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디지털 메타라는 요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 실시간으로 실시간 값을 이렇게 이제 스칼라 값을 보고 싶으실 때, 숫자 값을 보고 싶으실 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젯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라는 창이 있는데 이제 영상도 혹시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영상도 같이 계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비디오 뭐 모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로지텍 웹캠 같은 게 있으시면 여기 USB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USB 연결된 USB 웹캠을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영상 데이터까지 이제 같이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옵션에서 세팅해서 여기 측정 장비라는 탭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다이렉트 X라는 카메라 탭에 다이렉트 X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아마 노트북 여기 달려 있는 것도 될 거예요. 혹은 이제 웹캠 같은 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리스트업에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비디오라는 이 아이콘이 하나 추가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연결이 가능한 채널 카메라 채널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게 이제 컴퓨터 여기 그걸 거예요. 지금 컴퓨터에 달려 있는 카메라 이렇게 이제 카메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설정된 카메라, 이게 설정을 하면 카메라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젯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구성된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측정하는 걸 보면서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센서를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지금 임팩트에만 연결한 상태여서 가속도, 배도. 설정 저장을 안 하시는 게 프로그램이 꺼지는 일이 거의 없나 보네요. 예, 거의 꺼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특별하게 지금 꺼진 적은 본 적은 아직 없긴 한데 특별히 막 야외에서 햇볕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과열되지 않는 그런 좋네요. 저는 바꿀 때마다 저장 버튼을 습관적으로 누르고 어떤 점에서 좀 이 정도 길이만 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FRF 실험을 주로 많이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네. 모드 형상 보는 식으로 좀 하고 뭐 학생들 뭐 수업용으로 하고 이렇게 센서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쉬시고 잠깐 하실까요? 센서는 록타이트로 붙이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비왁스라는 왁스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띄어내서 여기 이제 요게 절연 베이스거든요. 요 밑에 이제 살짝 발라서 원하는 시험치에다가 어디다 이쪽에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안 붙을 것 같아요. 이게 비약스로는 힘을 좀 못 받아서 이런 걸로 꽂을 수도 있네. 예, 못 예. 꽂을 것 같던데. 탭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탭 사이즈가 맞으면 예, 요걸 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빼면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사이즈에 맞는 탭이 나 있으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계가 방향이 있어서요. 지금 방향은 가속도계 보시면 써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X 방향이고 이쪽이 지금 Z 방향이고 이쪽이 지금 Y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린 시험은 여기서 하신 다음에 포인트를 이렇게 때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측정한 결과가 나타나고요. 이제 요 그래프가 쭉 있는데 요 첫 번째 그래프가 임팩트 해머에 대한 타임 데이터 신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임팩트 해머의 이제 FFT 데이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쪽이 그 가속도 신호에 대한 타임 데이터 신호고 우측이 이제 가속도 신호에 대한 FFT 신호고 이제 아래 보시는 게 FRF 신호 계산들 그리고 요 아래는 이제 코헤런스. 근데 이제 코헤런스는 이제 그 내가 측정한 그 횟수에 대한 게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 쳐서 지금 1로 나오는 거고요. 한 번 더 치면 코헤런스 값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헤런스 보시면 이제 보통은 한 0.9나 1이 이제 잘 된 시험이고요. 0.9나 0.8 밑으로 떨어지면 재시험하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긴 한데요. 이게 힘이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완전 좀 신호가 잘 코헤런스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Z 이쪽 방향의 이제 신호인데요. 가지는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한 그 익사이테이션 신호가 부족해서 좀 저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축에 대한 나중에 시험을 다 이제 잘 데이터 잘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세 방향으로 다 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아니면 각 축에 대한 값을 이제 보고 싶으시면 이제 각각 X, Y, Z는 이제 각각 이제 저장하셔도 되고 저장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장이요? 네. 데이터 저장 말씀하시죠. 저장은 여기 이제 저장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저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시면 에버리지 카운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한 번 때렸으면 한 번 트리거링이 걸리면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 카운트가 생기고 두 번 때리면 생기고 나중에 충격 받아주면 되는데. 나중에 요 정도는 괜찮아요. 나중에 이걸 록 타이트로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 카운트가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계속 평균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더블 히트가 나게 되면 여기 이제 그래프도 좀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띠로 보이는데 이거 확대하면은 신호가 이렇게 이제 뭐 플럭츄에이션 나는 것처럼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블 히트 나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 나타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럴 경우에는 이 리젯 라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마지막에 한 요 데이터는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주시면 돼요. 이거 시험 잘못했으니까 이거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종료를 눌러주시면 데이터는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로는 디폴트로 저기 이제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공용 문서에 보면 데베소프트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폴더로 가시면 방금 이제 저장된 데이터가 여기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장이 다 되셔서 만약에 후처리를 하거나 데이터를 이제 내보내기를 좀 익스포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분석 탭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상단에 MT에 또 분석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장 측정이 됐던 이제 FRF랑 위상 뭐 이런 것들이 쭉 코헤런스들이 나타나고요. 요거를 이제 뭐 보고서나 뭐 이런 거 쓰기 위해서 이제 그림이랑 뭐 데이터를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편집에 가신 다음에 클립보드의 복사가 있습니다. 이거 가시면 우선 이미지 위젯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혹시 오피스가 깔려 있을까요? 네, 뭐 파워포인트, 뭐 엑셀. 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가셔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저기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데이터를 좀 내보내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편집에서 클립보드 복사해서 데이터 위젯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FRF 데이터도 엑셀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혹시 저 계측된 시계열 데이터는 네. 익스포트 안 되나요? 시계열 데이터도 가능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시간이 길면 조금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상단에 그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데이터들은 아니고 요 위쪽이 AI1부터 4까지 요 네 가지가 이제 타임 신호거든요. 요거를 여기 MS 엑셀로 익스포트 할 수도 있고 파일 익스포트를 가시면 익스포트 할 수 있는 확장자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버셜 파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매틀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확장자들을 선택해서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엑셀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풀 스피드 데이터의 앰플리튜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익스포트할 이름 설정해 주신 다음에 MT 데이터 올리 요거는 이제 데이터만 익스포트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레이아웃을 보고서 레이아웃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밑에 기능을 사용하는데 데이터만 내보내기 하겠다라고 하면 이 버튼 내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익스포트가 진행이 됩니다.
익스포트가 되면 익스포트된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공용 폴더 여기 데베소프트라는 폴더에 익스포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저장이 되고요. 양이 많아서 요즘 여기 이제 여기가 시간축이고요. 그러면 각 채널에 대한 앰플리튜드 값입니다. 이렇게 이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저장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로 저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옵션에 우측 상단의 옵션의 세팅에서 경로는 이제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에 보시면 폴더 경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셋업 파일이랑 뭐 데이터 파일이랑 방금 보셨던 내보내기 파일들의 폴더를 유저가 이제 경로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경로로 설정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분석 탭에서는 이제 저장된 데이터 파일들이 리스트가 쭉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최근에 저장한 데이터 폴더 파일이 보이는 거고요. 집중으로 돌아가시면 아까 이제 저희가 셋업했던 창이거든요. 만약에 이 셋업을 저장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뭐 원하시는 뭐나 셋업 파일을 저장하시면 왼쪽에 이제 셋업 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셋업이 저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같은 시험이라고 하시면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똑같은 셋업으로 시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달 테스트 혹시 이게 일반적인 시험 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그 설정 기능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측정에서 채널 셋업에 가시면 그 스토링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측정 전에 뭐 측정이 끝난 다음에 저장될 그 데이터 이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테스트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중 파일 자동 생성이라는 그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이게 언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종료를 하고 다시 측정을 하면 화면에 이름이 같으니 이름을 수정해달라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유저가 이제 이름을 수정해서 이제 다시 레코딩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뭔가 반복 시험을 하는데 그냥 뒤에 인덱스 숫자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다중 파일 자동 생성을 눌러주시면 아래 보시면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 끝에 숫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측정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뒤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서 따로 이제 또뭐 입력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반복 시험할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 네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값으로 인덱스로 하나씩 올릴 수도 있지만 그 측정 시간이랑 날짜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측정이 종료된 날짜와 시간으로 이제 데이터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자동으로 저장 중지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걸 초로 넣고 30초로 두게 되면 레코딩을 누르면 30초 있다가 자동으로 측정이 종료가 됩니다. 이거는 시간의 기능으로도 할 수 있고 용량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MB가 채워지면 데이터를 측정을 종료해라 이렇게 이제 설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를 중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만약에 장시간 측정하실 때 필요하신 기능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 동안 데이터를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용량이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한 파일에.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좀 그렇게까지 크게 저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다중 파일 자동 생성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 나누어 저장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뭐 시간으로 설정하고 1을 눌러주시면 1시간 있다가 자동으로 중지되진 않고요. 레코딩은 계속 되는데 1시간마다 데이터 파일이 계속 개별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많이 측정했다라고 하면 총 24개의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각각 분리돼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얘를 합쳐서 볼 수 없는 건 아니고 24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오면 또 쭉 이어서 한 데이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저장 타입은 일반적인 그냥 연속적인 시험 하실 때는 always past로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트리거 기능을 만약에 쓰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모달 테스트 말고 일반 시험하실 때 트리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패스톤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아래 그 채널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저장 시작 조건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셋업 버튼이 나타나고 이거 셋업을 눌러주시면 어느 채널을 가지고 트리거를 할 건지 트리거를 설정할 건지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채널 임팩트 해머의 신호가 10파운드 포스가 되면 이제 레코딩을 실행해라 이렇게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레코딩이 시작되고 쭉 데이터가 들어오다가 뭐 임팩트 신호가 10파운드 포스 신호가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쭉 저장이 되고요. 종료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그 임팩트 채널이 이제 신호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락하는 시점에 1파운드 포스가 되면 이제 측정을 종료해라 이렇게 이제 측정 종료 조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위에 보시면 트리거 셋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트리거 전, 후, 트리거를 무시하는 시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리거 전 저장 시간을 선택해서 1000ms로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임팩트 신호가 1번 채널 신호가 10파운드 포스가 된 시점에 1초 전 데이터부터 레코딩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 후 저장 시간도 마찬가지로 1000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하게 되면 트리거가 걸린 시점에 전후 1초 1000ms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트리거를 이용해서 시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always slow 같은 경우는 샘플링 레이트 기반으로 저장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되게 막 1회치 초당 한 번 혹은 10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그냥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이 always slow로 두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을 입력을 하시면 뭐 초당 한 번씩 데이터 뭐 10초마다 한 번씩 그냥 피킹해서 이제 모니터링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게 측정하면 변환 시 뭐 자동으로 저장 시작은 아까 여기 측정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레코딩 버튼이 눌려지는 그런 기능인데 이건 체크하고 쓰시는 게 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달 테스트 이외에 FFT 분석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모달 테스트는 아니고 나는 FFT 분석만 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단 그룹에 매스라는 그룹이 있어요. 매스 그룹에서 매스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매스라는 펑션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요 맨 상단에 C++ 스크립트라는 요 기능 빼고는 대부분 다 무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FFT 기능이 여기 있고요. 옥타브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F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FFT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FFT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FFT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스케일을 이제 피크나 RMS나 피크 투 피크 스케일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윈도우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윈도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X축의 해상도 결정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건 이게 DF 델타 F로 두신 다음에 원하시는 값 입력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프리퀀시 레졸루션 기능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 타임 듀레이션은 1초고 라인은 몇 개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오버랩 팩터라든지 이런 에버리지 모드도 여기서 이제 FFT 모드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랩 팩터는 보통 해니 윈도우 쓰시는 경우는 66.7을 많이 쓰고요. 아마 안 하시면 오버랩 안 하겠다라고 하면 0으로 두시면 돼요. 또 평균 모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네이블 DC 컷오프는 이제 가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입력 신호가 이제 0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옵셋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DC 성분 제거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로 가시면 여기는 이제 내가 그뭐 오버올 값을 이제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1Hz부터 뭐 1kHz까지 오버올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이제 스칼라라는 탭에서 커스텀 레인지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주파수 범위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0 해주시고 이제 RMS를 눌러주시면 RMS 단위의 오버올 값이 이제 계산돼서 나중에 측정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풀레인지는 이제 전체 내가 설정한 전체 레인지에 대한 오버올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은 계산 원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모닉 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피커나 뭐 이런 시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모닉 데이터도 이제 계산해서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토탈 하모니 뭐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뭐 그 뭐지 1차 하모닉보다 2차, 3차 성분이 뭐 얼마나 많은지 뭐 그런 거 계산하는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하모닉하면 그 피크 점들을 알려주는 건가요? 자동으로 선 그래프에? 이 기능은 그런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1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하모닉이 있고 2차, 3차, 4차의 성분들을 다 더해서 1차보다 나머지 성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냥 값으로 수치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능. 그 위에 하는 거. 인터폴레 이거는 그것도 그 기능도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그냥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기능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써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혹시 좀 궁금하시면 여기서 F1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내가 지금 열어놓은 그 창에 대한 그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탭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 혹시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지만 혹시 이제 연락 안 될 때는 이렇게 보셔도 좀 엄청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기능인지는 여기서 좀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FT 설정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혹시 뭐 시험하시는 또 이게 또 컨디션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모달 테스트라든지 FFT라든지 타임 데이터 말고 또 혹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네,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뭐 그것만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매트랩이랑 만약에 연결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연결을? 매트랩에 있는 네. 뭐 시뮬링크나 뭐 이런 것들이랑 연결해서 쓸 수도 있나요?
여기 신호를 매틀랩으로 네. 보내는 가능한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매틀랩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는데 네. 그 라이브러리로 이제 하실 수 있으시면은 여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안 쓰게 되는 건가요? 네네. 아, 매틀랩에서 이제 드라이버는 이미 설치돼 있다고 보고 매트랩에서 설정을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매틀랩은 C++ 기반인데 네. C++를 혹시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C++에 매틀랩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C++에서 이제 해서 이제 매틀랩으로 넘기는 신호를 넘기는 그런 기능. 그게 그 기능이 어디 요 소프트웨어 안에 있나요?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없고요. 그 아마 여기는 아니고 홈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에 가면은 뭔가 튜토리얼이 있고 한 거예요. 네, 디벨롭 거기 혹시 네. 아까 서포트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서포트에 가시면 그 개발자 포럼이라는 그 네.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C++이나 뭐 파이썬이나 뭐 매틀랩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싶은 얘네 유료는 아니고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냥 네. 자기가 설치하고 하면 네, 설치하고 하면 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개발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의뢰가 오면 저는 이제 파트너사 쪽으로 이제 곧 넘기긴 하는데 이제 그 코딩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개발자 포럼 가면은 자료가 되게 많아서 거기서부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맥도 맥 드라이버 자체가 없다고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제 단품 시험할 때 쓰셨던 건데 나중에 로빙 모드라고 하시면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로빙 모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오메트리를 보통 로빙 모드 해서 모달 시험할 때는 지오메트리를 먼저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포인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센서를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쪽은 X 방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노드를 5개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단위는 변경시킬 수 있거든요. 뭐 2cm 단위로 하겠다라고 하면 0, 4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노드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 나는 선을 좀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드 하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에 클릭하신 다음에 애드 보면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나타나고요. 타임 노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린 지오메트리는 이제 익스포트에서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이름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하고 이게 이제 CAD 데이터나 이런 것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그리기 좀 복잡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CAD에서 스텝이라는 확장자로 이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 기능도 지급하고요. 이렇게 놨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이 1번이라고 하면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해머로 움직일 건지 센서로 움직일 건지 여기서 이제 만약 해머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은 해머 포인트를 5개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노드가 1번부터 2, 3, 4,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인풋은 다 해머니까 전체를 다 해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채널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쪽이 요렇게 x만 받는다라고 하면 x는 이제 몇 번 위치에 붙일 거냐 이런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위쪽에 붙였으면 대략 뭐 5번이다 이라고 하면 노드 아이디를 얘를 5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센서는 그럼 이렇게 설정하면 센서는 고정이고 해머를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모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해머는 한 군데 때리고 센서를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얘가 하나가 되겠죠. 이 포인트를 때리는 모드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얘가 이제 5줄로 이제 만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로빙 모드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MT 모델을 다시 이제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센서를 이렇게 죄송해요. Y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렇게 때리면은 Y 방향의 데이터를 받는 거여서 제가 X로 잘못 설정했어요. 여기 다이렉션은 Y로 해주시고요. 여기 인풋도 그러면 Y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치는 방향의 리스폰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센서의 그 방향 채널과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 치니까 사인 마이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거 5번을 못 치니까.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얘도 이제 치는 방향이니까요. 다이렉션은 얘도 Y로 해주시면 돼요. 선택도 쳐서 시험하실 때는 여기 마킹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록 타이틀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Y니까 치기가 힘드니까 이쪽 반대쪽을 치셔. 어, 방향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레코딩 하실 거면 레코딩 하신 다음에 이 좀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리스폰스 익사이테이션 그룹이 이제 여기서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이름은 안 바꿔서 이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여기를 여기서부터 총 5등분으로 나눠서 이제 쭉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때려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에버리지 카운트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2번 올라가서 보통은 3번에서 5번 정도 때리게 되는데 이게 좀 뒤에 무너지는 건 이게 주파수 가짐이 그러니까 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번 바운스 되는 데까지는 안 보고요. 보통은 여기 이제 이 시점에서 3dB 떨어지는 데까지가 유효 가진 주파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저까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1번을 다 치셨다라고 하시면 여기 넥스트 익사이테이션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3도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더블 임팩트 나면 리젝 라스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에버리지 카운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하시면 이렇게 해서 5개를 다 하시게 되면 지금 5개의 이제 RF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우선 다 해보겠습니다. 꺼내 체크하다 하면 다시 그래서 종료하면 저장이 종료가 되고요. 분석에서 분석 모드로 가시면 간단하게 쉐입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피크를 이렇게 커서로 가져가신 다음에 이게 누르시면 이쪽에 커서가 나오거든요. 이 주파수 때 여기 쉐입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쪽. 이거 잡아.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뒤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여기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익스포트 하시거나 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원하시는 채널을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모달 테스트에 FRF라고 써 있는 이게 이제 FRF 데이터거든요. 저것만 좀 익스포트를 해보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요것만 체크해서 데이터 내보내기를 하시면 요것만 이제 얘로 바꿔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기 하시면 아까 저 애니메이션은 뭐 내보내기는 안 되나요? 애니메이션도 내보내기가 됩니다. 걔는 뭐로 지프로 나오나요? 아니면 동영상은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에 애니메이션 익스포트라고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 AVI로 익스포트 가능한 사이클 뭐 듀레이션 10초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AVI로 저장이 돼요. 고장나면 뭐가 제일 잘 고장나나요? 고장이요? 고장 잘 안 나긴 하는데 고장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데 대부분 고장 이 모듈은 고장이 잘 안 나요. 보통 고장 나봐야 케이블을 이제 단선 정도? 네. 그래서 고장 불안하죠. 잘 안 납니다. 얘는 수리해본 지 기억이 제가 여기 회사 들어온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 모듈은 뭔가 수리해본 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요 케이블 고장 났다는 부분이 있어도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대단하군요. 이게 아마 해보셔야지 좀 궁금하신 것도 좀 생기시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보신 다음에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되게 좋은데요? 네. 이번에